여러분들은 아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뭔가 모르게 세련됨보다는 촌스러움이 먼저 떠오르게 된다는 말들이 많은데요. 아재 같다, 아재 개그 등의 표현은 뭔가 시도는 하지만 한철 지난 듯한 멘트를 내뱉는 누군가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드는 느낌입니다. 실제로도 아재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면 아저씨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라는 의미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런 한국 아재들만의 분위기와 연륜이 그야말로 힙한 코드가 되면서 일명 아재들의 반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아재들만의 유니크함에 홀딱 반해버린 한 유명 디자이너가 자신의 런웨이에 올인해 아재들의 드레스 코드를 통째로 고스란히 옮겨다 놓은 것인데요. 과연 어떻게 이 아재 패션이 외국에서는 힙 그 자체로 다가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아재들의 코드가 세계를 겨냥했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일전에 TV의 한 퀴즈 프로그램에서 젊은 여성들이 생각하는 아재 패션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패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일단 등산복이라고 목 놓아 외쳐댔죠. 물론 등산복도 틀린 답은 아니었지만 그 퀴즈의 정답은 폴로 티셔츠 옷깃을 세우는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형형색색의 등산복과 깃을 빳빳하게 세운 폴로 티셔츠, 그리고 묘하게 고급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정체불명인 모양새의 등산화가 바로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아재들의 패션이라는 것인데요. 아재들은 색색의 등산복이나 깃을 한껏 세운 폴로 티셔츠가 아니더라도 정체불명의 트레이닝복, 요상한 색의 조합, 심지어는 샌들이나 검은 구두에 흰 양말을 신는 마이클 잭슨 팬클럽도 모자라 처차 안에 훤히 비치는 난닝구를 입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동묘였는데요. 바로 이 동묘에서 쇼킹의 연속을 맛보고 돌아간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키코 코스타디노브인데요. 한창 두툼한 부피감과 레트로함으로 열풍이 불었던 어글리 슈즈를 아식스와 합작으로 내놓으면서 우리에게 더욱 친숙해진 그는 패션 업계에서는 떠오르는 신흥 강자이자 통상적인 디자인을 거부하고 우아한 실용주의를 선호하는 디자이너로도 유명하죠. 불가리아 출생의 젊은 디자이너인 키코 코스타디노브는 세계 3대 패션 스쿨인 런던 센트럴 세인트 마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는 2016년 졸업과 동시에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딴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도버 스트릿 마켓과 브리티시 패션 카운슬의 전폭적인 지지까지 받을 정도로 촉망받는 신인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도 그는 우아한 실용성을 지향하면서 자신만의 디자인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그가 내보인 2019 SS 런던 맨즈웨어 컬렉션은 한국인들이 깜짝 놀라 두 눈을 비비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컬렉션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의 패션 컬렉션은 동묘의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다 놓았던 것입니다. 키코 코스타디노브는 2018년 서울의 동묘를 찾았다가 아이디어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경험을 하고 왔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한국에서 머무르는 내내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고 하는데요. 동묘에서 그가 실시간으로 찍어가며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던 수십 장의 사진들에는 정말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묘 아재들의 형형색색의 패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위아래 세트로 맞춘 정체불명의 아이보리색 스트라이프 수트, 90년대 소니 워크맨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헤드폰을 낀 것도 모자라 모든 옷이 명품 등산복 브랜드 제품이지만 어딘가 따로 노는 듯한 코디, 돌체앤 가바나의 짝퉁 벨트에 화사한 형광 연두색 티셔츠까지 그저 한국인의 눈에는 흔한 아저씨들의 모습이었지만 고프고어 패션을 선도하면서 패션계를 휘어잡은 키코 코스타디노브의 눈에 동묘는 그야말로 영감의 원천이자 노다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는 사진을 올리면서 베스트 스트릿 인더월드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동묘에서 찍은 수십 장의 사진을 실시간으로 올리면서 한국에서 소소하게 화제가 되었던 키코 코스타디노브는 바로 다음 해인 2019년에 공개한 컬렉션에서 그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던 사진들 중 어떤 사진을 보고 옷을 만들었는지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동묘의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가 컬렉션에서 추구하던 고프고어는 고프와 놈코어를 합친 새로운 패션 스타일을 의미하는데요. 심플하고 무심한 놈코어의 기능성 아웃도어 패션인 고프가 합쳐지는 느낌으로 실용성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내구성이 훨씬 뛰어난 스포츠웨어가 접목된 지속가능한 패션을 지향하던 와중 한국 아재들의 패션이 그의 레이더망에 딱 걸린 것입니다. 화려한 등산복에 정장 바지와 구두를 신은 사람들, 야구 모자 위에 등산용 선글라스를 얹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패셔니스타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도 그렇듯이 한국은 유명 브랜드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무엇이 좋은 건지 똑똑하게 소비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는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이런 독보적인 패션 문화를 선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옷들을 입어보는 데에 거리낌이 없어 패션에 대한 안목이 뛰어난 것도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도 스포티함과 캐주얼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한국 아재들의 과감한 믹스매치 정신에 감명받았다고 밝힌 그는 한국 중년들의 센스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컬렉션 사진을 본 한국의 네티즌들은 K-팝에 이은 KAL 코리안 아재룩이다. 이렇게 보니까 아재 패션도 진짜 힙하다. 해외 컬렉션인데 왜 이렇게 친숙하지? 역시 세계 패션의 중심 동료. 나는 왜 컬렉션에 올라온 옷보다 아저씨들 옷이 더 좋지? 우리 아빠가 패션 리더였다니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재 패션이 익숙할지 몰라도 그 누군가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와 고급 패션으로 탈바꿈하고도 남을 정도의 잠재력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도 그렇듯이 많은 패션들이 그냥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난해함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그들의 정신이나 혁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K-패션 또한 이러한 아재들의 한국 패션의 계보를 잇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패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창의성과 실험정신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루이비통, 샤넬, 까르띠에 등 유명한 명품 브랜드들이 서울에서 대규모 전시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의 소비자가 매우 섬세하고 까다로운 취향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트렌드나 제품 모델을 실험하기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에릭 마크 홍콩 M.I.N.D 디렉터도 한국 브랜드를 꾸준히 입점시키고 있으며 그는 한국 디자이너들은 대담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상품에 반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패션에 대해 기대가 큰 만큼 아쉬운 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많은 디자이너들이 한국 브랜드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팅루 디렉터는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 브랜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서울 패션위크 기간 동안 런던, 파리 등의 한국 디자이너들의 브랜드를 모은 쇼룸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브랜드는 SNS에 잘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는데요. 패션 시장은 사실상 인플루언서에 의해 움직이는 것도 크기 때문에 현지 인플루언서와 함께 홍보하는 방법을 이용해 더욱 한국의 패션이 널리 알려지는 것도 방법이라며 한국 패션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 APR의 관계자는 최근 넷플릭스와 K 컨텐츠 흥행 속에 한류 열풍이 다시금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라며 한국에서 시작한 브랜드가 세계로 뻗어나가 톱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적인 모습이 세계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재 패션의 저력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주제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